대응을 하는지 또 종목 대응을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하락 조정 추세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8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조정, 반등, 조정. 근데 이 조정을 줄 때 이 앞선 조정의 저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게 돼요. 저항, 그리고 다시 조정. 반등 줄 때 이 저항이 다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다시 조정 줄 때 여기는 또 지켜줬어야 되는데 반등 주고 밀어버리면서 저항으로 또 바뀌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8월 코스피 지수는 8월 첫 주 그리고 둘째 주로 넘어오면서 7월 31일 반등을 주었지만 이 저항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자체를 이제 잘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이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주도를 했었던, 하락을 주도시켰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SK스퀘어 이런 일부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7월 31일 이 급 반등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또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좀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섹터에서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주주분들께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흐름을 파악하고 어느 쪽으로 매수 관심을 주셔야 되고 어느 쪽에서는 저항을 파악한 이후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 대응을 유연하게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기대 이상의 보상의 시간을 또 맞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좀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유연한 대응인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항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여기서 차익 매도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 삼성전자 쪽으로 또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게 오늘 시장 상황에서 또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마지막 정규장 마감할 무렵에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또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또 상승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정보, 중요한 정보, 해석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코스닥이 과매도에 빠져 있습니다. 과매도 신호가 풀리는 순간 기술적 반등, 그 기술적 반등 굉장히 기회, 보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죠. 지금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최저 630.99 7월 27일 날 기록한 이후에 이게 마지막 주죠. 7월 마지막 주 30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최저 포인트 기록한 것은. 그리고 8월 첫 주, 지금 현재 2주, 이 시가 부근에서 23.3% 지금 상승을 해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물론 개별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계좌 내에 포트폴리오 안에 코스닥 종목들 최소한 이 정도는 위로 회복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이제 여기서 좀 약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약하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추세가 좀 좋지 못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종목,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 이 구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구별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에 조금씩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기준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오셔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23.3% 상승을 했지만 다음 코스닥 150. 코스닥 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역시 이제 코스닥 150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섹터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 2차 전지도 들어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들어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여줘야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잖아요. 보시면 코스닥 150 지수는요. 28.3%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합보다 5% 이상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전에 40.7% 하락을 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6월 고가 대비해서 40.7% 하락. 그리고 8월 2주 동안 28.3% 상승. 최저 포인트에서 아래 꼬리 달고 반등, 조정 추세를 벗어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도 이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지 못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를 구분하셔서 조정 추세를 벗어내지 못한 종목들은 약한 종목일 수 있고요. 또 후발주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구별을 하셔서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수정하셔야지 그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시장에 맡겨 놓으시면 절대로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저는 마켓위너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는 시장 대응과 종목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28일이었습니다. 28일. 신대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시장 리스크, 역사적인 변동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어요. 엔비디아 순환금융 리스크.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장전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이 엔비디아가 또 5천억 달러 규모의 월가의 금융권들과 함께 AI 인프라 금융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지난 간밤에 엔비디아의 하락 영향으로 작용을 했기도 하고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 좀 부진하게 마감을 했었죠. 근데 이전 같았으면 7월 달 같았으면 그 이 순환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 다시 또 전해져 변수죠. 시장 급락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어땠나요?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또 좋은 또 모습을 어제 오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뀐 만큼 투자 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자, 이 리스크 역사적인 변동성이 제공되고 있지만 저는 코스닥 과매도 신호가 발생됐고 이 과매도 신호가 풀리는 시기에는 분명히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공포심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은 바뀌어 있죠. 2022년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똑같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노이즈로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또 간밤에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그 협상이 또 불투명해지면서 WTI 유가 기준으로 80달러 아래에 있던 유가가 80달러 위로 다시 재차 올라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변수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맞춰서 눈높이를 좀 낮춰잡고 목표 주가도 좀 낮춰잡고 이런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엇보다 이제 과매도 신호가 풀리고 지금은 진바닥은 아니에요. 진바닥 아니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 가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진바닥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이후에 7월 마지막 주 저기가 바로 진바닥이었구나.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 저희가 정말 바닥이었구나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지금 아직까지는 7월 마지막 주가 정말 바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을 확인을 해 가셔야 되고 그 확인을 해 가는 과정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보시면은요. 코스피 반등 최우선 매수.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이것도 제가 마켓디너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7월 29일이었습니다. 7월 29일이면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걸린 날이에요. 이틀 연속 28일, 29일. 그 엄청난 변동성에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정말 체크할 거 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모니터링한 이후에 1시 30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1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29일 날 드린 거예요. 29일 날 드렸고 그 가격이 20만 9천 원 가격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7월에 최저가 18만 9,200원. 1시 30분. 이 기록한 가격.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이죠. 7월 30일 20만 9천 원. 제 이동평균선에 회복을 하는 가격. 20만 9천 원. 이 가격에서 저는 주저없이 제 기준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31일 날 급등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제 기준에 부합했을 때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상승을 하는 것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할 뿐이에요. 그 대응의 신뢰도가 높을 뿐이지 저는 예상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급등할 겁니다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날 27.8%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저는 24만 원 가격 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안 좋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급등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면은 분명하지만 24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결코 유리한 가격이 아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제가 공개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려요. 삼성전자 24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 1번. 유리하지 않다. 24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 2번. 어떤 게 유리한 가격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 유리한 가격이겠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기 전에, 오르기 전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저는 이 변곡 가격, 상승의 변곡 가격이 지켜지면 이 23만 원서부터 22만 원 가격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또 증명이 되는 거죠. 증명.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8월 11일 제가 장 마감 이렇게 이제 나눠서 기록을 한 건데 앞서 보여드린 것은 11시 15분이에요. 오늘 11일 11시 15분 오전이죠. 24만 원 가격에서 저항받고 한 번에 넘어가지를 못해요.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4만 원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죠. 그 24만 원 위로는 또 저항이 있거든요. 저항. 이 하락의 변곡, 데드 크로스 난 자리. 이런 가격은 저항이에요. 저항. 7월 31일 그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신 분들 섣부르게 그런 분들은 손실인 구간이잖아요. 저항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밑에서 매수를 하셨어야죠. 이 가격.
그러면 오늘 장중에 전일 정규장 종가 대회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저가 매수 하셨으면 5%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수 있겠죠. 이게 마켓이노 우승한 파트너의 종목 대응이고 기준 가격을 잡는 방법입니다.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근거한 기준이 원칙이 뚜렷하게 잡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삼성전자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같은 원칙과 같은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모든 종목. 매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다 투자 힌트가 저장해져 있고요. 일시적인 종목들이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관심을